명락 회동이 있었죠. 2번 연기됐었고 참 이 회동 결과를 놓고 야권이 크게 술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꽃을 화기애애하게 주고받으면서 당 화합을 강조하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낙연 역할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. 결국은 비명과 친명 간 계파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김사환 평론가님,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좀 앞으로 커질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어찌됐든 뭐 잠복돼 있는 당내 권력 다툼이라고 봐야 될 것 네네. 같은데요. 그러니까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되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. 왜냐하면 이른바 친낙계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네. 의원들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실제 현실화됐을 경우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그 부담이 이재명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고 네. 당이 분열된다고 하는 인식하에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번 한 번의 회동으로 뭐 두 사람이 단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전 대표의 역할로는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. 다만 이번에 만찬회동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는 전 잘못 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낙연 하면 정치인 이낙연 하면 생각나는 게 막걸리잖아요.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배려를 했어요. 이번에 만찬회동 할 때도 막걸리로 회동했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당의 단합을 그만큼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단합이라는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낸 메시지는 당의 혁신이에요. 그리고 당의 분열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징계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. 네. 근데 전현직 대표가 결국 대선 끝나고 첫 만남을 한 자리인데 굳이 그런 메시지를 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?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. 예.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서 이낙연 전 대표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 전 대표한테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술 한 잔씩 기울이면서 할 얘기지 기자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 시점으로는 어찌됐든 민주당이 분열이 아니라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 당이 또 분열 속으로 빠져들잖아요.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혁신을 얘기할 만한 위치에 있을까? 저는 혁신이란 단어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거나 이른바 수박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친낙계 의원들을 위해서 이른바 혁신이라는 걸 내세워서 당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매우 불편하게 받아들일 네.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메시지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장 소장님은 이낙연 전 대표 향후 정치적인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별로 할 게 없어요. 이분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좀 답답한 행동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네. 서로 이재명 당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좀 다르죠. 단합,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를 좀 공격하기 위해서 혁신해라라는 것, 그다음에 도덕주의가 우리가 우선돼야 된다. 그리고 민주성을 회복해라. 이런 식의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. 근데 이낙연 당대표가 반이재명으로서는 정치적인 활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윤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낙연 대표가 정치 스타일상 그것도 좀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. 깝깝한 정치적인 행보. 진짜 이재명 당대표가 10월 달에 사퇴를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에게 기회가 갈지 그것도 좀 의문시 되는 상황입니다.